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여행에서 시작되는 고부 갈등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로는 김지영 35세 며느리 마케팅팀 과장. 이성적이고 계획적이지만 감정이 쌓이면 단호하게 폭발하는 타입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 가족의 독립된 공간을 중시하며 간섭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박준호 35세 남편 중견기업 영업팀 대리. 온화하고 중재형. 평화를 지키려다 문제를 키우는 중간자. 결정 회피 성향. 감정적인 어머니와 이성적인 아내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봅니다. 최숙자 61세 시어머니 전직 초등학교 교사. 따뜻하지만 통제적. 가족 중심주의로 위장된 소유욕을 지녔습니다. 아들의 결혼 이후 소외감을 느끼며 함께하는 가족을 명분으로 간섭을 정당화합니다. 박상규 63세 시아버지 퇴직 공무원. 과묵하고 중립적. 가족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의 과잉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상황을 읽는 사람. 필요할 때 중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화를 방관합니다. 박서윤 32세 시누이 보험 설계사. 감정적이고 SNS형 인간. 가족 내 이슈를 감정 공유의 소재로 삼는 경향. 엄마의 감정을 대변하며 오빠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가족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민서옷의 아들. 천진난만하지만 부모의 감정 기류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드라마에서 말이 적지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무고한 시선의 상징이 됩니다. 며느리 김지영의 서재. 노트북 화면에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 풀빌라 예약 완료 창이 떠 있습니다. 지영은 며칠 밤낮으로 검색한 끝에 아이와 남편, 우리 세 가족만을 위한 완벽한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벅찬 만족감과 기대감으로 커피를 마시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지영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직 남편과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온전한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특히나 시어머니의 예고 없는 방문이 끊어진 후 그녀는 이 평화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의 프라이빗 풀빌라처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울타리를 꿈꿨습니다. 지영은 남편 박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영의 문자. 여보, 드디어 예약 완료. 3박 4일.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천국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준호는 회사에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합니다. 지영은 안심하고 여행용 가방을 꺼내며 짐을 꾸릴 목록을 작성합니다. 아이의 수영복과 남편의 선글라스, 그녀가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모든 것이 순조롭고 완벽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준비 과정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소소한 행복은 시어머니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죠. 비밀이라고 했던 준호의 말은 결국 어머니의 섭섭함을 견디지 못하고 새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최숙자는 아들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재편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숙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숙자는 어딘가 들뜬 목소리입니다. 지영은 통화 내용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준호의 불안한 표정을 통해 상황을 짐작합니다. 숙자의 전화 너머 들뜬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 그래? 제주도 풀빌라?
아이고, 엄마는 몰랐네. 내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좋은 데를 가려고 했어? 하마터면 우리끼리만 갈 뻔했네. 준호는 지영을 힐끗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 셋이 조용히 쉬려고. 숙자는 그런 준호의 말을 자르며 됐다, 됐다. 엄마가 다 준비했지. 너네 가는 날 내가 비행기 표 예약했어. 내 아빠랑 같이 가면 너희 짐도 들어주고 지영이도 얼마나 편하겠니? 가족은 함께 가야지. 그리고 풀빌라 방이 3개는 되겠지? 엄마랑 아빠 방 하나만 빼놓으렴. 지영은 준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챕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타오릅니다. 지영은 목소리를 낮추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지영이 전화기에 대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약한 곳은 방 2개짜리 풀빌라예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저희 가족 셋이서만 가기로 계획했던 여행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다음번에 저희가 따로 좋은 곳으로 준비해서 모실게요. 지영의 이 단호한 거절은 숙자에게 계획의 취소가 아닌 자신에 대한 명백한 거부로 들렸습니다. 숙자의 기대는 일순간에 산산조각 났죠. 이 충격적인 거절이 촉발 사건이 되어 고부 갈등은 즉각적인 대립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숙자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내 시부모를 따로 가라고 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너희만의 시간이 중요해도 이게 도리니? 지영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준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며 자리를 피합니다. 숙자는 준호에게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냅니다. 준호는 지영의 단호함에 압도되어 어머니에게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지영은 침실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격렬한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여행에 대한 단순한 참여를 넘어 자신의 영역을 끝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를 읽었죠. 그녀는 이제 준호에게 자신의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준호는 불안한 발걸음으로 침실 문 앞에 섰지만 쉽게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영은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립니다. 지영이 차갑게 말합니다.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미리 저희 셋만 간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야지. 왜 희망을 줘서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들게? 준호가 변명하듯 내가 엄마가 너무 기대에 차서 말씀하시길래 제주도 얘기만 했지. 풀빌라가 방 2개인 건 말씀 못 드렸어.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게 변명이 돼? 당신 엄마가 원하는 건 풀빌라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당신을 통제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잖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영의 분노는 시어머니에게서 시작했지만 그 화살은 결국 방관자였던 남편 준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과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나는 이번 여행이 너무 간절했어. 당신 없이 당신 어머니랑 불편한 시아버지 모시고 가는 여행은 나한테 고문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이번에도 당신이 모호하게 넘어가면 나 정말 못 참아. 지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과 함께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습니다. 준호야,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이기를 바라. 당신 엄마의 아들이기 전에 당신이 내일 당장 어머님께 저희 뜻대로 갈 거다. 어머니는 오실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해줘. 그게 안 되면 나 이 여행 취소할 거야. 그리고 당분간 우리 사이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지영의 눈물을 보자 더 이상 어머니의 감정을 배려할 여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준호는 지영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알았어, 지영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오늘 밤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우리 가족 여행은 우리 셋만 갈 거야. 어머니께 어떤 서운한 말씀을 듣더라도 나는 당신 편이야. 준호의 이 결심은 단순한 아내 편들기를 넘어 어머니에게 자식의 독립을 선언하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로써 완벽한 여행은 물 건너가고 고부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이막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길 차 안에서 어머니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아내 지영의 요구를 관철해야 했습니다. 숙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숙자는 준호가 이제 와서 자신을 이해하고 합류를 허락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그래. 풀빌라 방이 2개밖에 없어도 엄마 아빠는 괜찮아.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 가족끼리 뭘 못하니? 비행기 표는 예약했니? 준호는 굳은 목소리로 엄마,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이번 제주도 여행은 저희 셋만 갈게요. 엄마 아빠 비행기 표는 예약하시면 안 돼요. 같이 가기 어려워요. 숙자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습니다. 뭐, 어렵다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며느리가 시켜서 하는 말이니? 준호는 목소리가 작아지며 엄마, 지영이가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도 이번만큼은 우리만의 가족 여행이 간절해요. 저희도 저희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작지만 어제와 달리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자는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의 서운함은 분노로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숙자는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내 아내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그래, 좋다. 내 마누라 그렇게 간절하다는 그 여행, 나도 다시는 같이 안 갈 테니 두고 보자. 숙자는 분노에 차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준호는 운전대 위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는 아내의 평화를 얻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 금이 갔음을 직감합니다. 숙자는 전화를 끊은 후 이틀간 준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안 어른이나 시누이 등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며느리 지영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고 준호를 고립시키기 위한 숙자의 감정적 역습이었습니다. 오후, 지영에게 시누이 준호의 여동생에게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옵니다. 시누이의 메시지. 언니, 엄마가 너무 우셔서 연락했어. 오빠가 제주도 여행 딱 잘라 거절하고 이제 같이 여행 안 가겠다 했다고 엄청 서운해하셔. 언니가 너무 혼자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여행 못 가시게 되면 언니 때문에 그런 거야. 지영은 메시지를 읽고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정당한 경계에 요구를 이기적인 며느리의 폐악으로 포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영 분노합니다. 결국 나를 이렇게 공격하잖아. 내 잘못이 아닌데도 결국 내가 이 가족의 악당이 되어야 하는구나. 숙자의 감정적인 압박으로 인해 지영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제주도 여행은 이미 행복한 휴가가 아닌 죄책감과 불화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행의 중심점에서 지영은 여행 자체가 독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퇴근한 준호에게 지영은
신우이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에 깊이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지영아, 엄마가 나한테 실망하셨나 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 지영은 어두운 목소리로 아니, 여행 취소해. 준호도 놀랍니다. 뭐? 지영아, 어렵게 예약한 건데? 지영의 어두워진 목소리. 이미 기분 다 망쳤어. 이 여행 가면 당신은 당신 엄마한테 죄책감 느끼고 나는 당신 엄마가 우리를 욕했다는 생각에 당신 눈치 볼 거야. 그게 무슨 휴가야? 차라리 여행을 취소하고 이 갈등을 매듭짓는 편이 나아. 지영의 단호한 선언에 준호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행복한 시간은 시어머니의 간섭과 며느리의 분노로 인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영에게 여행 취소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이자 남편에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는 마지막 시도였죠. 그녀는 이제 준호에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준호는 아내의 요구대로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어렵게 예약한 제주도 풀빌라를 취소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됐어.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야. 준호가 깜짝 놀라며 어떻게 끝내? 여행은 취소했잖아. 지영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는 우리 여행 취소가 며느리인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계속 엄마의 아들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릴 거고, 나는 이제 그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 준호는 우물쭈물하며 엄마한테 직접 연락해서 우리가 힘들어서 취소했다고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 지영이 차가운 웃음을 지며 말합니다. 당신은 항상 중간에서 빠지려고만 해. 당신이 어머님께 단호하게 말해야 돼. 이러한 간섭 때문에 저희가 고통받고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는 평생 나를 이기적인 며느리로 낙인 찍고 우리 삶의 그림자를 드리울 거야. 준호는 자신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피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영의 강경한 태도는 준호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명확한 최종 통보를 준비하도록 압박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준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보낼 관계 정리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과나 변명이 아닌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영구적인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성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하려 하지만 손끝이 떨립니다. 결국 그는 아내 지영의 조언에 따라 감정을 배제하고 단호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준호의 메시지. 발신 아들 박준호, 수신 엄마 최숙자. 어머니, 저희는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저희의 계획된 시간이 무너졌고, 지영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내린 결정입니다. 저희는 저희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와 같은 간섭을 지속하신다면 저희 부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재정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당분간 연락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메시지는 준호에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 결정적 방아쇠였습니다. 그는 이 선언이 가져올 상실감을 감수하고 아내와의 새로운 가정을 선택합니다. 이로써 고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영역에 도달합니다. 숙자는 늦은 밤 아들의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여행 취소라는 사실보다 아들이 지영이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내린 결정이라며
며느리의 감정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로 명시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숙자는 텅 빈 눈으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간섭. 그래? 내 마누라한테는 내가 이제 간섭하는 존재일 뿐이구나. 너마저 나를 버리는구나. 숙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절망은 깊은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여행을 취소한 지 일주일 후, 그들이 제주도로 떠났어야 할 바로 그날, 지영과 준호의 집은 겉보기엔 고요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얻었지만 즐거움과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고독이라는 씁쓸한 맛을 남겼습니다. 지영은 취소된 풀빌라 예약 내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준호는 그런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어색함이 흐릅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해제음이 아닌 택배 기사의 초인종 소리가 울립니다. 띵동. 지영과 준호는 순간적으로 놀라 서로를 바라봅니다. 택배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문 앞에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준호는 직감합니다. 상자 안에는 내용물이 없습니다. 대신 얇은 포장지에 쌓인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준호가 포장지를 벗겨내자 한 장은 제주도 왕복 항공권 2장의 취소 확인증이고 다른 한 장은 숙자의 글씨로 쓰인 쪽지입니다. 쪽지 내용.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내 비행기 표는 환불받았다. 이제는 정말 간섭하지 않을게. 엄마가. 숙자는 아들의 단절 선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간섭이 낳은 결과를 아들에게 물질적인 증거로 보여주며 물러났습니다. 너희들끼리라는 단어에는 단절의 아픔과 함께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쥔 채 고개를 떨굽니다. 그는 어머니의 완벽한 포기 앞에서 죄책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결국 이렇게 되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가족의 해체를 의미했음을 깨닫습니다. 지영도 항공권 취소 확인증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한테 간섭 안 하겠네. 그들이 얻어낸 평화는 차가운 종이 한 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경계 설정 앞에서 앞으로 이어질 고독한 부부 생활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아닌 텅 빈 거실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 관계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침묵합니다. 두 부부가 쪽지와 취소 확인증을 내려다보는 모습과 함께 창밖으로 비치는 차가운 달빛이 그들을 감쌉니다.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아니면 가족 간의 영원한 단절이었을까요? 제주도 풀빌라 대신 그들은 고독이라는 값비싼 휴가를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족 간의 거리두기,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깊은 공감을 안겨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